자, 많은 분들이 키나의 이 빌보드 어워즈 공식 석상 출국에 큰 축하와 박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나는 미국에 도착을 한 상태일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파티에 참여하기 위해 18일 날까지 일정 준비를 하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피프티 키나와 삼프니 멤버들의 운명이 굉장히 지금 나뉘어져 있는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 이 키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다시 한 번 더 다양한 방면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키나가 함께 공개했었던 디스패치 전문 증거들과 안성일 씨와의 녹취 내용이 업계 작곡가들에게마저도 굉장한 분노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뭐 이런 상태인데요. 우선 이 키나라는 멤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 처음에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전홍준 대표님의 입장을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전홍준 대표님은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대중들에게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키나가 7월 달부터 멤버들을 설득했다라는 어트랙트의 공식 오피셜 반응이 나왔을 때, 기각되고 나니까 마음을 돌렸는데 뭔가 굉장히 비난받고 비판받을까봐 그냥 어트랙트 측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구나. 사실 저는 모르겠지만 많은 대중분들은 비슷한 생각 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 키나라는 멤버가 돌아온다라는 것이 당시에 큰 충격이기도 했고, 사실상 멤버들이 기각되고 나서 키나가 돌아왔기 때문에 기각되니까 멤버 하나하나가 돌아오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로 키나는 7월 달부터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릎까지 꿇으면서 호소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만 적재적소에 꺼내놓으면서 말씀하신 걸 반드시 나중에 증명을 해내는 사람이 바로 전홍준 대표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홍준 대표님이 요번에 키나 혼자 이 빌보드 어워즈에 보낸 이유도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마저도 굉장히 현명한 대처였다. 제가 요렇게 말씀드린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근데 이 키나라는 멤버가 이 빌보드 어워즈에 갔으니 여러분들이 만약 3트리오 멤버들이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견디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키나를 둘러싸고서 각종 이들의 정말 보면 분개스러운, 뭔가 이 내부적으로 이미 균열이 많이 가고 있었다. 키나라는 멤버가 그렇게 호소했음에도 이들이 받아들여주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존재했구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과거에 이 강심장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이 피프티 멤버들이 단체로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 키나는 사실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시다면 아시겠지만 중학생 때부터 서울에서 홀로 자취하며 연습하고 오디션을 보고 정말 굉장한 노력을 해왔었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듣고 대단하다. 정말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키나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고, 나중에는요, 어디까지 했느냐? 20년 넘게, 20개 넘게, 20년이 아니죠. 20개나 넘게 아르바이트도 함께 하면서 이 서울에서 타지에서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키나가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키나를 바라보는 옆에 있는 다른 멤버 세나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그룹 멤버의 맏언니, 나아가선 맏언니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서울에 혼자 살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데뷔했었다라는 걸 존중하고 존경하며 바라보는 동생의 시선이 맞겠습니까? 사실 일각에서는 아니라는 말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물론 진실은 이 세나 멤버 스스로가 알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때까지 3트리오 정기버스 member들이 대중들에게 보여줬던 모습들을 종합해 본다면 저 표정이 결코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긴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특히나 이 피프티 멤버들은
과거 전홍준 대표님이 자동차를 팔아가면서까지 자신들을 데뷔시켰다라는 MC의 질문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서 오히려 운행하고 있었던 이 MC분이 아니 대표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감흥이 없냐 라는 식으로 놀래서 막 되물어보기도 했었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땐 보이지 않았던 이 키나 멤버에 대한 다른 멤버들의 표정과 시각이 참 씁쓸함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키나는 결국 저렇게 중학생 때부터 혼자 타지 생활을 하며 수십 개의 오디션을 보고 그리고 수십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7년의 세월을 버텨서 데뷔했기 때문에 그 PPT가 너무나 소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PPT를 지키고자 전홍준 대표님에게 돌아가자라고 멤버들에게 무릎까지 꿇어가며 호소를 했었던 겁니다. 제가 앞선 내용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하지만 결국 보세요. 세상의 이치라는 게 아무리 비방하고 비난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매번 그렇진 않지만 결국 최후의 가선, 시간이 흘러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한다라는 걸 이 전홍준 대표님과 키나라는 멤버가 그 긴 노력과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와중에도 안성일 씨와 백이사에 대한 정말 끊임없는 까도 계속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의 범죄 행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안성일 씨가 최근 키나라는 멤버와 함께 했었던 이 녹취 내용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작곡가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분통이 터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평소에도 많이 설명드리는 미친 감성 작곡가님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 커뮤니티 글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진호 기자님께서 방송하신 내용 중 안성일이 키나에게 저작권 관련 설명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기획사 대표님들, 작곡가분들이 보시고서 너무 화가 나셨는지 저에게 이 내용들을 꼭 좀 다뤄달라. 외국 작곡가들 저작권 계약 샘플 양식을 직접 보내주시는 대표님까지 계시네요. 다만 현재 제가 운영 중인 감성 사운드 회사에서 학생들 수업 방송을 하는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너무 정신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방송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확인이 된다면 다음 주에 방송을 통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제가 애시당초 저는 뭐 작곡가도 아니고 음악 관련 종사자도 아니지만 뭐 노래를 샀다가 다시 팔았다가 뭐 대금을 대신 치렀다가 거기에 뭐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양식을 보내준 거라고 그 자신이 한 사인들, 대필들 둘러댔지 않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지금 기획사의 대표님들, 작곡가분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샘플 양식 헛소리 하는데 오죽했으면 외국 작곡가들이 진짜 사용하고 있는 저작권 계약 샘플 양식도 직접 보내주시는 대표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성일 씨와 백이사에 대한 범죄 행각들이 계속해서 지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까면 깔수록 본인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진실과 팩트가 계속해서 퍼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기석 씨 기억나십니까? 디스패치가 단독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피프티 안성일의 꼼수라고 해서 저작권자 바꿔치기 녹취 입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디스패치가 어떤 곳입니까? 이 안성일 씨의 집 주차장까지 가서 고도를 재고 여기에서 세나에게 코로나 키트를 준 것으로 파악된다 라는 팩트, 자료들, 그리고 키나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이들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알리고 있는 디스패치가 이때까지 공개한 뭐 많은 연예계의 비리들 중에 사실이 아닌 게 존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팩트였어요. 그래서 이 디스패치에서 피프티 사태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을 때는 대다수가 이거 정말 템퍼링이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짧게 말씀드려도 당시에 안성일 씨가 이랬었죠. 어트랙트가 9,000달러를 주고 저작 인접권을 샀다. 인접권은 음반을 제작한 제작자의 권리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당연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음악 저작권 협회에 대해서 그런 음반 제작자가 작곡가에게 돈을 주고 인접권을 구매하는 거냐? 그랬더니 저작 인접권은 제작자가 갖는 권리가 맞다. 물론 큐피드의 인접권은 당연히 어트랙트에 귀속이 된다. 안성일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한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안성일 씨가 얘기를 했는데 어트랙트가 9,000달러를 주고 자신의 권리, 인접권을 획득했다라고 말한다. 이거는 빌보드 핫백 진입만큼 놀라운 궤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큐피드의 인접권은 이미 어트랙트에 귀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황당한 얘기죠. 그러면서 이 안성일 씨가 나중에 저작권 양수도 사실을 뒤늦게 인정을 했죠. 어트랙트의 돈으로 산 건 아니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나중에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드러나죠. 안성일 씨 저작권료 어마무시하게 나오겠네요 라는 말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님 대박 축하해요 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근데 이 큐피드 저작권 비율을 확인해 보니 이 안성일 씨와 더기버스 배기사까지 거의 90%가 넘는 어마무시한 지분을 가져갔던 거죠. 근데 그나마 있었던 사실 이 배기사의 저작권 지분율 4%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보니까 전홍준 대표님이 나중에 얘기를 했죠. 투자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너가 외국에서 곡 샀다고 했잖아. 근데 저작권협회에 내가 거짓말하는지 진짜인지 조사를 했는데 안성일로 돼 있다라는 거야. 우리 안성일 대표인데 외국 작곡가 이름이 없으니까 확인차 전화가 온 거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결국 이 안성일 씨가 전부 다 이 저작권 관련하여 사인도 대필했고 여러 가지를 조작해서 자신의 엄청난 저작권 지분을 챙겼던 겁니다.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배기사입니다. 키나가 그랬죠? 배기사님은 왜 저작권 지분이 있냐라고 했더니 안성희 씨가 몰래 작사를 했다. 아니 굳이 작사하는 걸 몰래 숨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소름 돋는 공통점이 있어요. Back to You, 큐피드, 그리고 하성운 씨의 노래들, 손승연 씨의 노래들의 놀라운 8곡의 소름 돋는 공통점은 배기사가 전부 다 저작권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말까지 나오느냐? 이쯤 되면 배기사와 안성희 씨가 지금 공동으로 진행된 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너무나 많은데 이게 정말 두 사람의 관계성에 대한 의혹이 든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그냥 사업적 파트너인 건지 더 긴밀한 관계인 건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배기사가 저작권 지분을 많이 챙기고 있냐 이런 말들까지 지금 함께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배기사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8곡에 달하는 부분에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선 큐피드에서 뭘 했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더불어서 해외의 반응도 지금 이 공항에 있는 키나를 보고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름다운 키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키나가 돌아와서 피프티가 다시 정상화되었고 큐피드라는 노래가 해외에서 널리 번지며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후보로 오른 것까지조차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는 해외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의 구현이 되었다라는 팩트를 이미 많은 해외에서 K-POP 팬덤에서도 다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최근 더기버스의 끈아풀이 아니냐라고 의심됐던 쪼라고 했던 트위터 계정이 아예 삭제, 폭파가 된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수일이 지났는데 복구가 되고 있지 않아요.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자, 이제는 안성희 씨가 말을 했었던 이런 큐피드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 배기사가 왜 포함되어 있는지, 키나의 녹취 내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또 변명을 할 것인지, 그 와중에 안성희 씨는 전홍준 대표님에게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자, 이 사태가 차일피일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법리적 해석과 결과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 무슨 얘기까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복귀가 거의 확실시 되었네. 지금 복귀한다라는 말만 5번 봤다. 에란이가 진짜 오나? 무슨 말일까요? 또 있습니다. 복귀 이야기하는 사람들 봐라. 지금 이 내용 증명에 기사는 2023년 10월 19일 발신 의뢰인들에게 전속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하였는 바, 그에 따라 발신인들과 기사 사이에는 적어도 이 사건 전속계약 관계의 해소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미 계약 해지가 됐는데 헛소리냐? 근데 이러다가 정말 곧 뉴스가 뜨겠다. 전홍준 대표에게 석고대죄했다고 여기에 이렇게 흘려져서 고맙다. 또 떡밥을 주다니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요. 복귀를 한다고? 누가 복귀를 한다라는 건데? 해봐라 어디. 와,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너희들 정말 복귀 각 잡는 거면 정말 대단하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3트리오 멤버들이 복귀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사진에 보여드리고 있는 아란이라는 멤버가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커뮤니티에서 지금 굉장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커뮤니티의 반응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항상 설명드리고 있지만 영상이 할 거 없으니까 넣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아주 없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여기 흐름에 팩트가 있어요. 이 커뮤니티에서 밝혀진 진실들과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의혹들이 사실들로 밝혀진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지금 복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겠습니까? 일각에서는요, 어트랙트가 지금 여론을 조장해서 팬덤을 해체시켜버리려고 한다. 기존 허니즈, 그러니까 어트랙트에게 보이콧을 하고 이 피프티 멤버들, 3트리오 멤버들에게 맹목적인, 맹신적인 지지를 보냈던 이 세력들을 와해시키려고 한다라는 헛소문도 퍼뜨리고 있습니다. 왜냐? 이 커뮤니티를 어트랙트에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정작 저 커뮤니티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정말 피프티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던 많은 대중들이 모인 하나의 온라인 공간이거든요. 근데 저곳에서 왜 아란이라는 멤버의 복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겠습니까? 복귀하면 받아줄까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잘 생각해보면 분명히 키나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멤버들 중에 한 명이 함께 복귀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고 소속사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함께 오지 못했다. 그러면 그 멤버가 아란이라는 멤버일까요? 자, 근데 이 아란이라는 멤버가 돌아오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어트랙트는 주동자가 누군지 알고 있다. 멤버 아란, 시오, 세나 3명은 계약 파기를 목적으로 무단으로 소속사를 이탈했고 소속사를 비방하고 명예훼손을 하였으며 지금까지도 계약 위반에 대한 어떠한 시정도 없이 법원에서 기각된 논리들을 반복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트랙트는 계약 파기를 공모하고도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어트랙트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계약이 해지된 거예요. 근데 아란, 시오, 세나 가장 앞에 있는 아란이라는 멤버가 주동자가 아니냐라는 일각에서의 의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트랙트는 자료를 풀지 않은 것이 있다. 멤버들의 이미지가 손상갈까봐 풀지 않은 자료가 있다. 기억나세요? 이진호 유튜버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정말 강력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마저 풀면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선 너무 아이들의 이미지에 손상이 갈까봐 풀지 않았다. 왜냐? 혹시나 멤버들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이미지를 파괴하면 안 되니까 봐준 거다.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는 것 보고 봐주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과연 3트리오 멤버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냐. 키나는
결론적으로 결정적인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들여 줬지만 3트리오 멤버들이 계약 해지된 결정적인 이유는 풀지 못했던 이미지에 타격이 올까봐 풀지 못했던 결정적인 자료가 있다. 그 자료는 결국 소속사를 이탈하고 비방하고 명예훼손을 했고 왜곡했고 거짓 주장을 했다. 계약 파기를 공모했다. 그럼 여기 분명 주동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동자는 결정적으로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뭐 안성희 씨와 백이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주동자도 3트리오 멤버들 중에서 유독 큰 죄를 감당해야 하겠죠. 그 멤버가 아란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담낭염 때문이겠죠. 나머지 세나와 시오는 뭐 공황장애, 다이어트지만 이 아란이라는 멤버의 담낭염 수술이 결정타가 되면서 이 3트리오가 우르르 빠져나갔기 때문에 많은 일각에서는 결국 아란이 주도적으로 이 사태를 끌고 나간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의 의견 매우 궁금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 피프티 후속 보도를 준비 중이다. 자, 후속 보도를 또 준비 중이래요. 아니 수개월 전에 8월 달에 이미 후속 보도 하겠다. 이거 방송 끝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입장문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했는지를 보니 편파 논란에 휩싸였던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PPT 후속편을 준비 중이다. 16일 SBS는 TV 리포트라는 언론사에 그것이 알고 싶다 PPT 편 후속 보도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 라고 밝혔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 8월 19일 편파 방송 논란이 있고 나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공식 입장문을 이미 냈어요. 이번 프로그램은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닌 것을 분명히 밝힌다. 현재 논란인 몇몇 사안에 대해서 추가 취재를 통해 후속 방송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된 8월달 이후로 3개월까지 지난 지금 시점까지도 자, 이 상푼이들은 소속사를 향한 가처분 기각된 상황이고요. 멤버 퀴나는 홀로 어트랙트로 돌아왔고 남은 멤버 3명과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아직까지도 후속 보도를 준비 중이라고요? 아니 저와 같은 한낱 유튜버가 떠들어왔던 내용들을 종합 정리해서 보도만 해도 그냥 팩트만 나열해서 보도를 해도 저는 정상적인 흐름으로 아마 후속 보도가 완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고 황당하게도 지금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측은 여전히 준비 중이래요.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 이 그것이 알고 싶다 편 내부 관계자 더기버스 직원이었고 5개월 근무를 한 디자이너다. 근데 이 제목 보이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도 당했다. 내부 관계자 더기버스 디자이너 명함은 어트랙트였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내부 관계자의 정체가 뭐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얘기가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황당하게도 이 내부자가 누구였냐? 이 직원 A씨는 더기버스의 직원으로 5개월간 일을 했고 더기버스가 면접을 받고 그 이후 더기버스 사무실에서 일을 했다. 근데 A씨는 디자이너였고 더기버스가 교보문고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은 적이 있는데 이때 투자 제안서 PPT를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일을 한 기간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딱 5달밖에 안 된다. PPT가 3년 동안 데뷔 준비를 한 그룹인데 5개월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직원이 조영준 대표님이 월말 평가에 한 번도 안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애초에 더기버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트랙트에서 월말 평가를 볼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실제로 멤버들의 월말 평가 때 이 직원을 봤다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트랙트 측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어트랙트에서는 더기버스에 외주를 줬고 이 과정에서 더기버스가 디자이너를 뽑았는데 그 비용을 어트랙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시적으로 어트랙트 직원이 된 셈이라고 말을 해요. 정확한 명칭은 홍보팀 디자이너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도 당한 게 아니냐,
명함 자체를 어트랙트의 명함으로 가져왔고 근로계약서를 어트랙트 내용이 명시된 것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더기버스에서도 일하고 어트랙트에서도 일한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알고 싶다도 헷갈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방송 직후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바로잡고 해야 하는데 그런 입장 없이 후속 방송을 통해서 미숙한 부분을 메꾸겠다 라고만 했습니다. 심지어 어트랙트 관계자가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핵심 자료를 넘겨주면서 다뤄달라고 했던 것들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이 A씨는 전홍준 대표님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1일 날 이미 강남경찰서에 고소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원불상이고 근무한 사실조차 없다.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여 형사고소를 할 것이다. 법적 대응에 강력한 의지를 내보내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죠. 자,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가 결국에는 자신들도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한다 치더라도 후속보도가 여태껏 없지 않습니까? 후속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과문을 발표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후속 주제 아마 이거였을 거다. 전홍준 대표님의 이전 회사에 있었던 아이돌 그룹이 문제 행위가 연루된 것이 있다. 바로 지금은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고 도망을 가버린 쪼라는 멤버가 주장했었던 바로 이 내용. 결국 한 번 더 전홍준 대표님의 전 소속사 스타크로 ENT에 대한 집중 취재가 이루어지면서 또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를 끌어내리려는 후속 보도에 불과했을 거다. 이런 비판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많은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좀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 키나라는 멤버의 요번 출국에 대해서 지금 이 3트리오 정기버스 멤버들 오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그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특히나 오늘 출국을 하게 되면서 자, 네이버에 그냥 PPT라고 검색만 해도 보이십니까? 키나의 얼굴만 잔뜩 나옵니다. 자, 포털 사이트에서조차 이 PPT 멤버들 안에 아란, 시오, 세나의 이름은 존재치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키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게 팩트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검색을 해도 예전 PPT 멤버들의 얼굴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PPT가 곧 키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빌보드 어워즈 참석을 위해 출국까지 했어요. 그리고 어제 안성희 씨와의 충격적인 녹취 자료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3트리오 멤버들 이제는 키나에게 받았었던 설득의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키나는요 미국에서 인기가 굉장하거든요. 이게 다 유튜브에 있는 해외 유튜버들의 키나 노래를 들은 리뷰 방송입니다. 이 리뷰 방송들을 보면 전부 다 키나에게 감탄을 해요. 해외에서는 이미 키나를 보고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외모도 화려하다라면서 반응이 이렇게 이미 해외에서는 폭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황당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 바로 제가 하나 보여드릴 장면이 있어요. 이게 PPT에서 직접 촬영했었던 예능 방송이거든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키나가 줄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왜 줄넘기를 하고 있느냐? 자, 멤버들의 각자 이제 장기 자랑을 이렇게 면접하는 회의실 컨셉으로 예능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줄넘기를 하면서 키나가 뭘 하는 거냐면 랩을 합니다. 줄넘기를 하면서 나는 랩을 할 수 있다라는 장기 자랑을 선보이는 건데 이 뒤에 있는 3트리오 멤버들의 표정이 보이십니까? 3트리오 멤버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이것을 막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신기해하거나 뭐 하는 거야? 라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죠. 자, 일각에서는요. 지금 이 과거에 있었던 3트리오와
키나와의 관계가 이미 따돌림이 존재했던 게 아니냐, 또는 따돌림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탄탄하게 모여있는 걸그룹의 느낌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장면도 그러한 의견에서 나온 장면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이 키나라는 멤버가 이러한 말을 했었죠. 디스패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한 번도 만나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대화를 하게 된 건 키나가 무릎을 꿇고 멤버들에게 진짜 우리 돌아가자 라고 한 것이 다예요. 이미 그 이전부터 균열이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이 멤버들의 표정이 과연 맏언니를 보는 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좀 의아한 표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좀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같은 멤버가 저런 걸 해주면 막 박수치고 좋아하거나 아니면 정말 예능감 때문에 웃기려고 오히려 막 장난스럽게 핀잔을 주거나 뭔가 그런 활발한 모습들이 보여야 하는데 약간 강 건너 불구경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나라는 멤버가 정작 자신이 춤을 추고 댄스를 할 때는 사람들이 또 달라집니다. 굉장히 반응이 또 좋아요. 그리고 키나는 자신에게 보였던 반응과는 다르게 굉장히 환하게 박수를 치며 세나를 응원해 줍니다. 이것만 봐도 키나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또 당황을 해요. 왜냐? 이 키나라는 멤버가 나중에 스쿼트 동작을 하는데 이걸 어디서 하냐면 자, 이렇게 폼롤러 위에 올라가서 스쿼트를 하는 동작이 나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 아시죠? 얼마나 불안해요.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하는데. 근데 이거 하면서도 난 노래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이렇게까지 키나가 했던 이유는 자신이 디스패치 언론사에서 밝힌 내용처럼 정말 피프티가 소중했다라고 했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7년이라는 연습생의 기간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를 키나는 이 멤버들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키나가 왜 빌보드를 가게 됐는지, 왜 빌보드를 갈 자격이 되는지가 이런 장면들이 다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매우 궁금합니다.